동시효과 구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끝까지 올려주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불안한 하락 출발을 보여줬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마감가가 강보합권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221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면 이쪽은 더 좋습니다. 현재 구간 0.5% 정도 오름세 구간으로 마칠 준비 중이고요. 681포인트, 700포인트에 조금 더 다가서려는 움직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수급적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 현재 코스닥까지 모두 매수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코스피 거래소 쪽에서는 2,458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 138억 원 매수 전환돼 있습니다. 선물시장까지 일제히 매수세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기관 쪽에서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선물시장 제외하고 현물 쪽에서는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종목별로도 체크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들도 좀 봐드릴게요. 일단 대형주들 가운데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카카오겠죠. 주말 중에 카카오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셨을 것 같고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밀렸는데 카카오 현재는 6% 정도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오늘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 네트워크 기업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외에는 오늘 미중 갈등 수혜주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현재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살짝 상한가 풀리면서 현재는 28% 정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디F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네, 10월 17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주변국 증시부터 한번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1% 가까이 하락한 모습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26,775엔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장중에도 이 고가북은 100엔 부근으로 좀 움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좀 급락했던 여파로 도쿄 증시 함께 좀 매도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800포인트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쉬운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니케이 지수 1% 정도 밀린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를 보시면 패스트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런 섹터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이랬고요. 중국 증시 쪽으로 또 가볼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보다 살짝 더 오른 3,085포인트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면 강보합권 정도 일단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약간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경제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분위기 좋아지면서 국내 지수 움직임과 비슷하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점 함께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확정을 하는 이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막을 했는데 이쪽에서 대만의 통일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히기도 했었죠. 오늘 보시면 미중 갈등 수혜주들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더불어서 오늘 뉴스도 하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아이폰 생산 기지인 정저우를 전면 봉쇄했다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미증시 관련해서 중국 증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보기 전에 지난 14일에 발표됐던 부분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중국도 9월에 CPI 상승률이 2.8% 정도였는데요.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중국 증시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또 보실 부분들이 항생지수가 있겠죠. 네,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534포인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고가가 16,600선이 조금 되지 못합니다. 16,599포인트 그리고 저가상으로는 16,309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중국 증시 계속해서 좀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는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분위기가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거의 다 뭐 상승 쪽으로 전환하면서 일본 쪽만 조금 소외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1,440원대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 마쳤지만 조금은 안도스러운 분위기 약간의 진정되며 6원 80전 올랐습니다. 1,435원 30전으로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와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둘러봤고요. 국내 증시 시황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꽤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악재와 또 국내 증시에서는 카카오발 악재로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양쪽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분봉 차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에 2180선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 이어가는데요. 장중 저점과 고점이 약 40포인트가량 차이 날 만큼 변동성이 꽤 큰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빠르게 2200선 구간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탄력이 이어가는데요. 잠깐 2210선을 눈앞에 두고 탄력이 주춤하는 듯 했지만 막판까지 탄력 이어지면서 2220선을 앞두고 2219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순매수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29억 정도 매수했고요.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 2,640억 정도 크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3,180억가량 크게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 먼저 볼 텐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4.3%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등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강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도 1.5% 가까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되는 보험 섹터가 오늘 강세 보였고요. 이어서 의약품 섹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세로 마감하면서 1.1%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오늘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0.75% 가까이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 섹터가 눈에 띄게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2.8% 가까이 큰 폭으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 이슈와 또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이어서 오늘 카카오가 크게 내리면서 서비스 업종 1.2% 가까이 큰 폭으로 약세 흐름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 섹터와 통신 섹터 0.2% 이상 큰 폭으로 하락세 연출됐고요. 이어서 운송장비 섹터가 0.2% 가까이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불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0.5% 가까이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56,60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매도 물량 나오면서 소폭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0.31% 하락한 95,2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98%로 장 후반부 들어서 조금 더 상승 탄력 좋아졌고요. 83만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막판 들어서 탄력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1.76% 올리면서 종가 49만 1,500원에 마감해줬고요. 이어서 삼성 SDI가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0.3% 이상 올리면서 60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LG화학도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57만 5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마지막에 낙폭 조금 만들면서 보합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6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아는 끝까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0.43% 하락한 6만 8,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눈에 띄게 하락했는데요. 주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오늘 그룹주들 급락세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 낙폭을 조금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6%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종가 48,35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비교적으로 장이 복구가 빨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1% 가까이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종가 16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반사수혜 받는 종목들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그룹주들은 일제히 오늘 신저가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긴 했지만 완전한 복구 시점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5% 이상 하락하면서 16,6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쪽으로도 오늘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오늘 수혜받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데이터 센터 구축과 또 사고 수습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센터를 관련해서 HN과 콤텍 시스템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포착됐습니다. NHN이 5% 이상 오르면서 22,7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콤텍 시스템이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85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더존 비존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5% 가까이 상승한 29,8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분봉 차트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 장이었습니다. 먼저 1%대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개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눈치 보는 분위기 속에서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외국인들 역시 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680선까지 올라섰고요. 장 마감까지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68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순 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개인이 403억 정도 순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외국인도 장중 순 매수로 전환되면서 166억 정도 샀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끝까지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510억 정도 홀로 매도 후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 소재주 일부 종목들만 강세 흐름 연출됐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상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4%대로 오르면서 10만 9,100원으로 시총 상위 1위로 올라섰고요. 이어서 LNF가 4%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20만 4,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미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9.5% 이상 올리면서 종가 14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일제히 약세 흐름 연출됐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 2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종가 6만 3,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HLB가 자회사 치료제 임상 결과가 지연된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마감했습니다. 오늘 3.5% 가까이 빠진 3만 8,95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제약 역시 오늘 1%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6만 3,4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그룹주 약세 흐름 보이는데 일제히 하락하면서 동반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중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오긴 했지만 그래도 2%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2.2% 가까이 낮추면서 37,4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가 신작 출시가 지연되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72% 내린 4만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이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2.4% 넘게 빠진 13만 9,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JYP엔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5만 7,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루미늄 종목들 오늘 수혜받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주목받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PJ메탈이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4%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티플렉스와 남선알루미늄이 8% 이상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아메카닉스도 4.6% 상승한 5,45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조일알미늄 그리고 황금ST와 만호제강, 알루코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주 보겠습니다. 원익 P&E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사인 성일하이텍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원익 P&E의 장비 기술과 또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재활용 노하우를 활용해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의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익 P&E와의 합병이 진행 중인 NS 쪽으로도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NS가 14% 이상 올렸고요. 원익 P&E가 23% 이상 급등하면서 17,1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